네, 안녕하십니까, 광닭입니다. 가을이 이제 완연히 깊어졌습니다. 벼 색깔이 완전히 노랗게 익었습니다. 저 뒤로는 이미 벼베기도 끝났고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 웬만한 씨앗 파종 다 끝나셨을 줄 압니다. 저도 이제 어지간한 파종은 다 끝났고요. 이제 마늘 양파 정도만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이 올해 여러분들이 쓰시고 남은 그 씨앗들을 보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씨앗 보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내년 우리 농사가 낭패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 잘 참고하시고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방치해 두신 씨앗이 있으시다면 오늘 내용 들으시고 그렇게 맞게 보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씨앗은 엄연한 생명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호흡도 하고요, 여러 가지 대사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동반되는 것이 바로 에너지의 소모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에너지가 없이는 안 되죠. 우리가 자동차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두세 달 동안 놔두시면 방전되는 거 가끔 보실 겁니다. 그것이 왜 방전이 되냐면 자동차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시간도 작동이 돼야 되고요, 요즘 같으면 안에서 여러 가지 컴퓨터들이 작동도 하고 또 보안 기능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멈춰놓은 그 시간에도 배터리는 조금씩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한두 달 그렇게 방치되면 이제 그 배터리가 방전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운행을 해야 될 경우에 시동을 걸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엔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조금씩 쓰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그러면 씨앗에 시동을 걸어도 싹을 틔우지 못하는 겁니다. 방전된 배터리와 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씨앗에 시동을 걸어주는 건 뭘까요? 바로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습도입니다. 이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습도가 맞아주면 씨앗은 본인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씨앗을 싹을 틔우는 것에 집중을 시킵니다. 그래서 싹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없으니까 씨앗이 싹을 틔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에너지를 방전이 되지 않도록 보관할 수 있을까요? 그건 가급적 빨리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계가 있죠. 씨앗을 매년 사용하는 데에는.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해마다 보관했다가 쓰고 합니다. 바로 그 보관 과정이 그 에너지의 소모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뭔가 생명 유지 기능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는데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최고 좋은 보관법이겠죠. 바로 그게 휴면입니다. 휴면. 씨앗을 잠재우는 겁니다. 곰이 동면을 하듯이 씨앗을 잠재워서 최소한의 에너지만 쓰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씨앗을 잠들게 하는 걸까요? 바로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습도가 이 시동을 거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시동이 걸리지 않게 유지해주면 됩니다. 그건 저온과 건조, 이 두 가지입니다. 저온과 건조를 해놓으면 씨앗은 내가 지금 발화를 해도 싹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다라고 판단돼서 그냥 잠을 잡니다. 그러면 호흡량도 적어지고요, 대사량도 적어져서 에너지를 아주 소량 사용하고 그냥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텃밭에서 시금치라든지 상추라든지 파라든지 이런 것들 자가채종 많이 하시죠. 그런 것들을 자가채종하셔서 그 다음에 잘 쓰기 위해서는 최소 2주 정도 이상은 바람이 잘 통하고 빛이 잘 드는 곳에서 충분히 건조하셔야 됩니다. 수분이 닿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서 한 2주 이상 충분히 건조를 하셔야 그 보관에 적당한 함수율이 됩니다. 함수율이라는 건 씨앗이 품고 있는 수분의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보통 일반적인 우리 텃밭에서 사용하는 씨앗은 5%에서 10% 사이가 돼야 됩니다. 이 이상이 되면 휴면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이 이하가 되면 씨앗의 생명이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5%에 10% 사이에 있는 수분율을 유지하려면 그렇게 2, 3주 충분히 건조하시면 됩니다. 그 건조에 실패하면 씨앗이 보관 중에 썩거나 싹이 나거나 곰팡이가 피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갓 수확한 완두콩을 내년 봄에 또 쓰겠다고
바로 냉동실에 넣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조직이 파괴돼서 그건 씨앗으로서 수명을 잃어버립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건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히말라야 어디에서 나온 얼음 속에 들어있던 꽃씨가 싹을 피우는데 성공했다,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바로 저온 상태로 이런 씨앗을 유지하면 보관이 오랫동안 가능합니다. 수백 년, 수천 년까지도 가능하다고 하죠.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씨앗을 구분할 때 수명으로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그 수명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우선 단명종자, 대략 1, 2년 사는 씨앗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파종류 있죠. 양파라든지 대파라든지 하는 이런 파종류들은 단명종자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씨앗 중에 좀 의외의 씨앗이 단명종자에 해당됩니다. 바로 땅콩과 당근입니다. 이것들은 단명종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래 보관하지 마시고 그해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상명종자, 이건 대부분 이제 무나 배추, 그리고 우리가 많이 키우고 있는 토마토나 고추, 이런 것들이 한 3, 4년 정도 생존하는 상명종자에 해당됩니다. 다음 장명종자는 대부분의 콩류, 그런 콩류들은 장명종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씨앗의 수명을 알아야 될까요? 좀 전에 잠깐 언급했듯이 씨앗의 수명에 따라서 씨앗의 보관법이 좀 달라질 수 있고, 또 내가 빨리 이걸 사용해야 되겠다, 아니면 좀 여유가 있겠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죠. 장명종자 같은 콩류, 이런 콩류들은 건조만 확실하게 해 놓으시고 실온에 보관하셔도 내년에 사용하시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이런 씨앗들은 실온에 그냥 방치하시면 수명이 급격히 짧아져서 그 다음에 발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명종자는 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건조를 확실하게 시켰다는 전제하에서 저온 상태로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호흡량도 줄어들고요, 에너지 대사량이 줄어들어서 오래 보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저온 시설이라는 게 뭐가 있죠?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에서 보관을 좀 더 오랫동안 하시려면 냉동고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건조라는 건 수분과 관련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건조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씨앗을 냉동실에 넣으면 얼어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건조가 됐다라고 판단되는 씨앗만 냉동고에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냉장실이 안전합니다. 냉장실이 냉동고에 비해서는 온도가 높죠. 보통 2도에서 4도 사이에 유지되기 때문에 얼어 죽을 일은 없습니다. 다만 냉동고보다는 오래 보관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냉장고에 보관하시든 냉동고에 보관하시든 주의하셔야 될 게 밀폐를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밀폐가 확실하게 안 된 씨앗을 그냥 냉장고나 냉동고에 넣어 두시면 그 씨앗이 갖고 있는 본연의 그 수분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우리가 식빵을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딱딱해지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나마 5%에서 10% 정도 유지해야 되는 그 수분을 다 뺏겨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말라 죽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또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온도가 계속 변하고 또 수분도 거꾸로 유입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확실하게 밀폐하신 후에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그렇게 밀폐해서 보관하더라도 예를 들어 봄에 한번 꺼내서 사용하시고 가을에 또 쓸 텐데 하고 어디 방치해 두셨다가 또 가을에 쓰시고 겨울에 이제 보관하시려고 냉동고에 혹은 냉장실에 보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봄에 또 꺼내십니다. 이러면 안 좋습니다.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씨앗을 용량이 좀 많은 씨앗 같은 경우엔 소분해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종이에 일단 씨앗을 쌉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체종일 혹은 구입일, 그 다음에 씨앗의 이름 이런 걸 써서 지퍼백에다가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봉한 다음에 그렇게 소분해서 보관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해에 필요한 만큼 씨앗을 꺼내서 사용하시고 남은 씨앗들은 그대로 냉동실이나 냉장실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즉 온도 변화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오랫동안 씨앗을 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농사라는 건 땅과 이 씨앗이 기본이죠.
땅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거름을 아무리 좋은 거름을 써도 그 씨앗이 문제가 있으면 씨앗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발화를 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땅을 또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또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농사의 기본인 이 씨앗을 잘 보관하고 잘 이해하고 계셔야 풍성한 수확도 따라오는 겁니다. 별거 아닌 내용이지만 그냥 무관심하게 놔두면 내년에 그 씨앗 사용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씨앗 다 수습하셔서 지금이라도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의 풍성한 수확을 응원하는 의미로 오늘은 제가 이 씨앗 보관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